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많.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형의 윤종립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빨간색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대형주 기준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도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좀 어려웠지만요. 그래도 유럽 증시가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선물이 또 강하게 버텨주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의 강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 놓고 보면요. 6월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소 과정 거친다면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고요. 소형 잡주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대형주로 제대로 된 수익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22시부터 24시까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무료 교육 강좌를 또 진행을 합니다. 무료 교육 강좌 진행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강의 자료 지금 벌써 몇 강이에요? 80강이 넘죠? 그 90강이 넘는 그런 강좌의 자료 PPT 자료 6,000페이지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그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 어땠어요? 제약바이오, 경협 모든 업종군이 강하고 테마주도 강했지만은 그래도 알짜배기는 무엇이었습니까? IT 종목군에서 알짜가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교육 내용에 좋은 종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전문가의 주식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해 주세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리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메인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접속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방송, 여러분의 많은 접속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무료 단톡방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 테마, 업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노란톡 있잖아요. 노란톡, 국민톡. 그쪽에 저만 검색해서 주식 투시경만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글들이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 그것이 사실상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주변 요소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수익, 빨간불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칭찬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시황 부분 짧게 말씀드리고 굵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22시부터 24시까지 그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테마주 기준에서 경협주와 바이오주 그다음에 중국 관련 화장품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오늘은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협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나왔는지 이런 역사도 모르면서 거짓부렁으로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소형주로 와 상한가 나왔다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들 현혹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파랗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경협주의 흐름이 언제부터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윤정두 방송 보고 많은 사이비 전문가들이 따라한 그 흔적들을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장 상황 보실 때 WTI 상품 시장도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도 놓고 보셔야 되고요. 채권 시장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 제가 WTI를 갑자기 급격하게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조건 장이 안 무너진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강하다. 앞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견이 틀리고 제가 예상한 것이 틀리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 앞에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희망에 맞는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5일선 이탈됐으니까 며칠 조정받을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체 경기가 침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것이 전체적인 경기의 침체다. 절대 그렇지 않죠. 경제지표를 일단 먼저 보잖아요. 경제지표 굉장히 좋죠.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은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뭐가 나옵니까?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는 실업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에 관련된. 그래서 실업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임금 인상률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일단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를 반영시키고요. 그리고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강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실업률이라는 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동향은 상당히 좋다. 어느 정도 좋습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좋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장도 하루에 또 1000포인트의 등락 범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시장 깨진 거 아니냐 추세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형주 잡주만 해야 된다. 그런 나쁜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근거 있는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상품 시장이 무너졌느냐. 두 번째, 채권 시장이 무너졌느냐. 최근 들어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무너졌느냐를 보셔야죠. 환율 시장이 무너졌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운데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나오죠. 환율이 무너졌느냐.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시면 CDS 프리미엄 같은 좀 전문가가 보는 지표까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어때요? 지금 기준은 어떻습니까? WTI 같은 경우 한번 분석해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랠리가 나오는 흐름들. 그런 거는 이상할 게 아니죠. 근데 마지막 자락이 사실상 이 랠리는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2007년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2008년도에 리먼 터지고 금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미국의 서프라임 때문에. 서프라임 뭐예요?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이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내에서 프라임이 80%, 1금융권, RTA 2금융권이 10%, 서프라임이 10%. 이렇게 해서 10%의 서프라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파생시장이요. 전 세계 GDP가 약 70조 달러였는데 파생시장이 한 10배 이상 됐어요. 그게 골마 터져서 서프라임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죠. 그러고 나서 2008년도 초에 미국의 아이비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 리먼 망하고 그 다음에 메릴린치 매각되고 이 순서예요.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금리를 내리게 되니까 경기가 정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를 띠니까 어떻게 돼요? 결제통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앞으로 약세를 띨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시장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어려워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상품 시장에서의 투기 세력의 흐름,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리먼 터지고 무너졌죠. 그 다음에 왜 올라왔어요? 왜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달러의 약세. 달러의 약세 때문에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가죠. 왜? 중동 국가들이 생각해 보세요. 1달러에 빵 하나 사 먹었어. 만약에 1달러에 100원이야. 그럼 100원 갖고 빵 하나 사 먹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줘도 50원의 효과뿐이 없어, 가치가. 예? 달러가 약세를 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가를 올려야 되겠죠.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이 진행된 이후에 여기서 유가 급락 나오잖아요. 갑자기 경기가 침체돼서 급락인가요? 상품 가격이 경기가 침체돼서 급락이에요? 아니죠. 뭐 때문에 급락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급락이에요? 달러의 강세, 출구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금리를 올리겠다를 얘기하잖아요. 경기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띠니까 상품 가격이 안정화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투매 현상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015년도 12월에 금리 올려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의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의 증가. 그렇게 되다가 글로벌 증시가 미국장이 2018년 이후에 1월 고점 찍고 2월부터 조정을 받고 약간 횡보를 했었죠. 그런 기간 속에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5월에. 기억 안 나시죠? 이란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7개 국가가 협의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 탈퇴해버렸잖아요. 미국 혼자 탈퇴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뭐 큰 문제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가가 잠깐 오버슈팅 나왔다. 지금은 어때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보세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려면, 완전히 대세로 가려면 주변 경기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 논리로 아시죠? 예? 깔짝깔짝 차트 그려놓고 시황 자체도 모르면서 윤정 듣고 퍼가가지고 읊어대면서 우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시장이 같이 무너져야 돼요. 시장이 무너지면 상품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금리. 금리가 지금 바닥금리이지, 이머징 마켓이든 선진국이든 바닥금리이지 지금 금리가 정점에 달해서 인하해야 될 시점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때 항상 나오는 얘기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어떤 거? 이거 나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요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요 얘기가 뭐예요? 10년 만기 미국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만기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올해 들어서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면 2월 달이잖아요. 다우지수 하루에 1,500포인트 빠질 때. 그때가 얼마였냐면 2.8이었어요. 2.8. 예? 그리고 이번 고점 찍은 게 얼마예요? 3.2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얼마야? 3.1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2.8 대비해서 3.2까지 올라왔으면 그동안 시장이 무너져 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8월 달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막 나오고 있었죠. 그잖아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가지고 시장 조정 나온 적 있어요? 2월에 반짝 그 핑계만 됐지 실질적으로 문제 없단 말입니다. 특히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기준 채권 가격의 하락은 당연한 거고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지주사나 보험사나 이런 쪽에 순이익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 논리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돼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자금이 몰려가야 그래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대세장이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분석을 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상품 받고 채권 받고 그다음 뭐 있어요? 환율이죠. 자, 환율.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가지고 어떻게 해요? 6개 통화죠. 6개 통화. 100을 기준으로 6개 통화. 뭡니까? 유로,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의 프랑,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스웨덴 화폐. 이렇게 해서 GDP 비중에 따라서 비율을 줘서 달러의 가격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96인데 이게 엄청난 강세입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달러가 엄청난 강세인 것처럼 표현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러의 강세는 민주당 정부가 선호하는 거고요. 달러의 약세는 공화당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주들, 방산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또 원유업체들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 논리의 정책을 펴줍니다. 어찌됐건
어떻게 했어요? 2016년도 말에 100을 넘기고 있었어요. 2016년 말이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랠리 중이었고 2017년도도 랠리지 달러 인덱스가 100 넘었다고 시장이 깨졌나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겨요? 아 근데 왜 거짓말들을 해? 시황을 모르면 모른다고 윤정수 선생님한테 배웠다 그러면 되지. 응? 그냥 남의 시황 갔다가 이거 해석을 못해서 아이고 이거 하여간에 시장이 안 좋은데 잡주합시다. 큰일 날 소리지. 그 변동성 감당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환율을 달러 인덱스로만 놓고 보느냐? 아니죠. N달러 환율 놓고 보시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달러가 그럼 왜 강세를 띠느냐의 기준. 예? 왜 100도 넘기느냐 그 기준. 출구 전략. 이제는 미국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출구 전략을 단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쫙 뻗어 올라가죠. 뭐가? 엔화의 약세 부분. 엔화의 약세 부분. 미국과의 서로의 관계에서 용인이 되니까 엔화의 약세가 되는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되면서 여기에 있던 엔화가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강세. 예전에는 140엔을 줘야 1달러를 샀는데 요 기점에서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산 거예요. 엄청난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가 안 돼. 왜? 수출 자동차 한 대에 1달러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140엔 받아다가 인건비 주고 원자재 비용 나가고 나머지 순이익했는데 1달러에 팔아봐야 75엔뿐이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 1달러 50센트든 2달러를 받아야 되죠. 가격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날아간 거야. 그 이후에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띠는 구간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못 가는 겁니다.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차를 빼고 이러한 엔화의 약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무조건적으로 캐나다 달러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영국의 파운드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가 아니고 거긴 뭐 비슷하게 갔어요. 엔화에 대해서만 유독 약세. 그렇게 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만 강세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띄면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때부터 진행돼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지금 뭐 어떤 문제거리가 발생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16년도에 브렉시트 터졌죠. 그때 변동성 나와요? 시장이 불안하면 엔화가 강세를 떼서 브렉시트 때 이러한 변동이 나왔죠.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디서 억지를 부려요? 어디서 시황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황한다고 그래, 윤종도 앞에서? 예? 이거 보실래요? 이거 뭡니까? 위안화죠. 위안화가 요즘 환율 조작이었고, 아이고, 2015년대 이 변동 보시다, 이거. 어마어마했죠? 이때 뭐냐면 시장을 한 단계 더 풀었습니다. 왜? 미국에서 IMF 쪽에 SDR에 중국의 위안화를 참여시키고죠. 미국이 용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야 니네 위안화 조금만 이거 풀어줘봐. 시장으로 풀어줘봐. 그랬더니 시장에서 딱 풀어놨더니 위안화 약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경기가 이때는 좀 침체되어 있었으니까. 앞전 대비해서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됐을 때 위안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감이 있으니 미국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 범위의 약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 바꾼 겁니다. 이때.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놓고 지정을 했을 때 한 가지뿐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중국도 두 가지. 세 가지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미국 기준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IMF에 SDR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장을 풀어놨더니 위안화가 약세를 떴다. 그 이후에는 강세로 접어들죠. 강세로 들어왔잖아요. 다시 지금 약세를 띄는데 그 기준이 어때요? 2016년도에 항상 랠리 나왔었죠. 한참 랠리 나오고 시장은 여기서부터 더 갔죠, 지금. 여기서 무너졌냐는 얘기에 지금 무너졌어요? 이 문제되는 지금 위안화의 환율 부분입니까? 이조차도 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빠지게끔 큰일 났습니다 하는 사람들. 아시아경제TV 이외엔 채널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이외엔 보지 마세요. 예? 어디 이상한 소형주 갖고 나와서 야 오늘도 수익 났죠. 이거 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는 IMF 이후에 딱 잡아놓은 환율이 어디냐면 1140원입니다. 1100원대 기준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환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느 것을 놓고 보시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1200원을 넘길 때 아니 우리 외환 잔고가 무슨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축포 쏘고 있는데 갑자기 리먼 터졌다고 미국 리먼 터졌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냐고. 이 환율의 의미는 뭡니까? 원화 가치의 훼손이에요. 원화가 쓰레기 돼버린 거예요. 휴지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미국이 통화 수합해주고 일본이 통화 수합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다시 안정화를 취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워낙 가치의 흐름이 연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200원을 훼손하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다시 다 정리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려면 경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경기가 무너진다는 신호는 상품 가격, 채권 가격, 환율 시장 다 놓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다 멀쩡해. 다 멀쩡하잖아요. CDS 프리미엄이 막 지금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 있나요? 아니죠. 그런 거조차도 못 보고 이런 채권이나 환율조차도 해석을 못 하는데 어떤 시장 상황을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그게 힘드시다면 그냥 윤정수 방송 보시면 맥만 집어드리잖아. 환율 1,200원 넘기면 이거 원화 가치가 훼손됐네. 야 이거 무슨 문제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 가격의 강세, 채권 수익률의 약세. 야 이거 안전자산으로 회귀야? 이런 것만. 상품 가격이 막 폭락을 해? 야 이거 상품 가격이 싸져서 좋은 게 아니라 야 이거 수요가 없는 거야? 경기가 침체됐어? 그걸 우려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황은 요만큼 해드리고 조금 이따 22시부터 24시까지 그 기준에서 시황을 또 해드리고 테마 해드리고 다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국민톡 있잖아요. 국민톡. 노란 톡. 예? 여러분들 톡 하잖아요. 톡. 오픈톡. 그 오픈톡에 오시면은 음성 파일로 교육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무료로 장중에도 음성 파일 제공해서 교육해드리고 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인터넷에서 공개 방송해드리고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여기 위에 있죠. 5930 번호 계속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보내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이런 자료 받으시는 방법, 무료로 교육 받으시는 방법, 또 지금 당장 라이브 방송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정도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샵 5930번으로 주식투시경이라고 5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 코드를 따라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흔치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5월 3일인데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11월 3일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근데 지난번에 5월 달에 강연회 했을 때 강의 자료가 PPT가 264장이었어요. 264장에 시황 자료부터 테마, 업종, 종목, 교육까지 싹 다 들어가 있죠. 그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죠. 그 받으시는 방법 좀 전에 알려드렸죠. 더 쉬운 방법 알려드려요? 노란색 국민톡. 예? 그 톡으로 오셔서 윤정도 주식투시경 찾으셔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무료로, 교육도 무료로, 다 무료로. 지금 당장 빨리. 예? 선착순이니까. 11월 3일날 강연하는 부분, 그 부분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11월 3일 토요일이고요. 여의도역 3번 출구입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나오시면은 교보증권 빌딩, 본사 빌딩이 있죠. 본사 19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장소가 좀 좁아요. 100분뿐이 못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1시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4시간짜리 강의, 꽉 찬 강의, 알짜 강의, 264페이지에 그 이상 되는 교육자료, 예? 그 교육자료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자료와 함께 종목 교육까지 싹 받아가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 때 여러분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5930 내용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넘어갑니다. 시황입니다. 업종입니다. 업황입니다. 오늘 원래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지수 0.93% 올라갈 때 대형주만 강세를 띄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중형주, 소형주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마지막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그런 소형주를 하라고 등을 떠매는 그런 나쁜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서 큰일 나십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업종의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인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기준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있어요. 굉장히 크게. IT와 화학과, 금융지주사와 철강 이렇게 놓고 보자 그랬는데 그게 오늘 금융지주사 무너져 버렸죠.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그나마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력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도 핸드폰으로도 접속해서 보실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금융지주사 또 AS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철강은 그나마 어떻게 했어요? 포스코 오늘 꿍 하고 밀려 내려왔다가 깜짝 놀랐죠. 25만 원 막 이탈됐다가.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꼬리 절반 이상 달고 빡 올렸어요. 거래량이 콱 터진 상태에서. 그럼 뭐예요? 제대로 된 망치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무리는 없어.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그리고 또 어떤 거? 경협주. 그리고 또 어떤 거? 중국 관련 화장품주. 낙폭이 심화된 가운데 그 낙폭의 반등력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추세라고 우겨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오늘은 경협주를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앞서서 제대로 된 시장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들쑥날쑥 다 빨갛고 다 좋은데 사실 어제 같은 장도 그렇게 두려운 장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 IT 다 빨간불이고 그잖아요. 삼성전자 어제 강세를 띄었죠. LG화학 강세 띄었죠. KB금융 강세 띄었죠. 철강까지도 다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 업종이 강세를 띄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사실상 고점 대비 밀린 게 너무 많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너 오늘 경협주 상한가 가서 축하한다. 그러면 야, 장난쳐. 아직도 고점 대비 38% 빠져 있는데 콱 장난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된 것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부류들. 그런 종목 시가총액 몇백억도 안 되던 거 1,000억, 2,000억 됐다고. 이야, 이거 내가 맨바닥에 추천했어. 내가 사서 쥐가 사지? 쥐가 사서 수익 좀 다 내갖고 좀 집 좀 하나 얻지? 원룸도 못 얻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1,000만 원짜리 원룸도 못 얻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종목 현혹시켜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업종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9.79%의 강세가 나왔어요. 내일 재감리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을 이슈로 움직임을 주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이 미끄러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조까지 올라왔었어요. 시가총액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3위, 4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비교를 하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85조. 이 쑥쑥쑥쑥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22조.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 LG화학 얼마예요? 2조 5천억 수준. 그리고 또 저기 포스코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어때? 포스코 2015년도에 2조 5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지금 5조 6천억. 5조 6천억. 그리고 또 뭐 있어요? KB금융 영업이익 얼마예요? 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 두 종목의 흐름은 뭐다? 위험고지를 정확히 듣고 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한 7천억까지 예상했다. 지금 한 4천억 원대로 줄어버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성 좋은 거 알아. 윤정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많이 교육해드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 안겨드렸습니까? 다 고점 잡아드리고 셀트리온 36만 원대 고점 잡아드렸으면 됐잖아. 방송화면 다 있고 교육 다 해드렸잖아. 바닥에서 다 잡아드리고 실적 나올 때 다 잡아드리고.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타깝게도 영업이 700억 수준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야간에 제약바이오는 오늘 저녁에 22시부터 24시 아주 시간이 넘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그냥 새벽까지라도 제약바이오 AS 교육 다 해드릴게요.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어떻게 참여하냐고 말씀드렸잖아. 노란색 국민톡. 여러분들이 윤정도 주식투시경 딱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벌써 방송 다 열어놨어. 그렇게 해서 자료도 다운로드 좀 받으시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에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 무너져 내린 것보다 탄력이 약해요. 왜 그럴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 거품이 너무 껴있다는 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을 경협주에서 한번 우리가 빠르게
넘기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경협주 보기 전에 업종 대표주 언제 윤정두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아니 종목 삼성전자를 윤정두가 컨닝을 해? 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왜 컨닝해? 윤정두 종목 소문 다 나 있는 거. 이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0월 26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떨어졌는데 갖고 나왔어. 용감하죠?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갖고 나와서 삼성전자를 설명을 해. 윤정두만한 전문가 있어요? 그냥 뒷북치고 나중에 돼서 내가 했어요. 그런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음봉 떨어진 날 삼성전자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예? 지금 꼬리 달아났죠. 조금이라도. 월봉인데. 말씀드렸잖아요. 2013년도 고점 찍을 때 영업이익 35조 6천억. 지금 영업이익 85조 수준. 영업이익만 80% 증가했다. 주가는 그렇게 못 갔어요. 거기에 두 번째 자사주 이익 소각 13% 수준 자사주 이익 소각. 이거 아는 전문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수 그전에 1억 4천만 주대였어요. 예? 지금 64억 주죠. 예? 13%가 감소했다고. 그거에 대한 주가 반영 없다고요. 이렇게 된 낙폭의 흐름, 너무 과하다는 거지. 펀드멘탈로 보나 모든 면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사실 크게 밀린 것도 아니에요, 얘는.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오늘 3%씩 올라서 43,000원 공방, 다른 거 9% 올라가도 안 불어. 왜? 얘는 빠진 게 없어, 이번 장에서. 빠진 게 없어요. 하이닉스는 안 그렇습니까?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설명 다 드렸죠. 2조 매집한 것부터 싹 다. 금요일 날 이런 음봉 떨어져 내려온 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에서 음봉 떨어져 내려왔지만 꼬리 달리고 돌립니다. 실적이 무슨 여기서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서 분기 실적 5천억 미만으로 분기 실적이 하회가 돼버렸어요. 다행히 하반기에 좀 좋아져서 얼마? 영업이익 3조 수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 분기에 영업이익 5조 이상. 이거를 알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정보를 뭐 훔쳐갔네 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펀드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다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후에 하이닉스.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바보입니까 윤정두가? 아무거나 상한가 종목 갖고 나서 광고하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5월 달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했습니다. 6월 선거 이후부터 무너졌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덜 밀린 거예요. 그래도 사상 최대치 고점 내고 눌린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을 이러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LG화학 같은 종목, 예? 이런 종목군들,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전부 이러한 종목군들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긍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AS 다 진행해 드릴 겁니다. 이거 왜 갖고 나왔겠어요? 야, 이거 고점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물량 정리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갖고 나왔겠어? 조금 전에 윤정두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술술술술술 다 나오죠. 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영업이 그조차도 모르고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보조인 거예요. 기술적 분석 이전에 기본적 분석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워야 돼요. 시황도 몰라가지고 윤정두 거 막 훔쳐가서 내 거 그냥 올리면서 기술적 분석해서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경제TV의 주식만 보세요. 이런 자료들 다 드릴 테니까 무료로. 지금까지 몇 년을 1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교육도 해드리고 파생 잘 될 때는 파생도 해드리고. 아시겠죠? 자, 다시 알려드립니다. 샵 5930번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요. 자료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장중에도 교육 받으실 수 있고 22시부터 24시까지도 교육 받으실 수 있고 그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윤정두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샵 5930번으로 주식투시경이라고 5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육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참여 코드를 따라서 들어와 주세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흔치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도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샵 5930. 근데 이거 잘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샵 5930 진짜 어려워요. 쉽게 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말씀드렸죠? 노란색 국민톡. 노란색 핸드폰 좀 꺼내셔서 노란색 국민톡에 윤정두 이름만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자료 받으시려면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니까 빨리 접속해 계세요. 저는 방송 끝나고 바로 가서 또 교육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경협주라는 것은요. 역사가 있어요. 1차 남북 정상회담 언제예요? 2000년에 2000년 6월.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언제입니까? 2007년도 10월. 여기까지는 또 윤정두고 막 훔쳐다가 또 얘기해. 할 수 있지. 이때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 역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대형주를 하다 보면요. 그 당시의 사건과 그 당시에 그러면 다 알게 됩니다. 다 기억해요. 이 당시에 아주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2위 포스코라는 종목의 변동성까지. 10월 2일 날 딱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수뇌부와 악수하는 딱 그 순간 그날의 지수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렇게 이어지면서 당연히 남북관계 정상화된다는 거.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개성공단 관련주들을 편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윤정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현혹시키면 되겠어? 100명이 시청자분들께서 100명이 100분이 1000만 원씩만 사면 10억입니다. 시가총액 300억짜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한가 맨날 가서 7배 오르는 거 알았으면 자기가 사지. 예? 원룸도 못 얻어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다 그 집으로. 당하지 마십시오. 올해 들어서도 그 경협주라는 흐름이요. 2월 10일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경협주의 기준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흐름이. 이거 벌써 이미 제가 6월 달에 다 오픈해드린 자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구체적으로 다 잡혔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3월 달에 이런 구체안이 다 잡혔는데 3월 초에 다 잡혔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정확히 주가가 언제 움직이냐면 5월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GS건설이죠. 언제? 4월 30일 날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이날이 뭐예요? 3월 9일입니다.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4월 9일이 GS건설의 실적 발표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얼마의 급등이 나오냐면 이게 음봉 같죠? 근데 음봉이 맞는데 19% 갭 상승 이후에 장중 고점 22%까지 올라온 겁니다. 시가총액 3조짜리가. 7,880만 주짜리가. 그러니까 건설주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장 관심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차트,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의 주봉입니다. 현대건설이 실적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4월 19일 날 나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3% 갭상승 이후에 15%까지 올라가 버려요. 15%가 작습니까? 현대건설의 그때 당시 주가 1억 1,100만 주짜리예요. 그때 당시 주가 5조 원이었어요. 5조짜리고 하루에 15% 움직여버려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4월 30일에 그 기준점에서 경협주들, 철도주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5월 28일 윤정두가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자, GS건설을 위주로 보십시오. 왜? 정점에 달해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현대로템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적 무지하게 긍정적인 이 GS건설의 경우는 누적 수급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협주를 보시려면 이쪽이 좋습니다. 하고 5월 28일 딱 말씀드릴 끝. 왜? 그 다음날 또 급락. 경협주들 고점 대비 60%까지 빠져버려요. 그 60%까지 빠지는 사이에도 잡주 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손실을 하고 아이고 나쁜 사람하고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맨바닥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내가 여기서 추천했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거짓말쟁이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자기 5월 30일, 28일 이후에 7월 18일이 나와요. 왜? 이격도 교육하면서 이격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서 계속 추천하는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경협주 역사 얘기해드리고 이런 흐름 얘기해드리고 이격도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24일부터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같은 날이 돼요. 24일이. 주봉상으로 또 일봉상으로 전부 엄청난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7월 24일이. 이게 전부 기점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8월 13일 또 8월 16일 쭉쭉 보여드리죠. 쭉쭉 8월 16일 전부 보시면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수 있는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하TI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시멘트주까지. 전부 기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준 거야. 다 똑같이 움직인다.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GS건설의 흐름을 안정성을 두고 놓고 보면 더욱 나으실 거다. 그리고 철도주도 아니 푸른기술 300억짜리가 2천억 됐다고 그게 대장주입니까? 부산산업 무슨 뭐 거래량도 없는 그런 거를 대장주라 얘기하면 되겠어요? 날짜별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7월 24일이면 여기. 이런 데서 다 죽여놓고가 아니라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의 흐름. 그러고 나서 쉬고 여기. 그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대 로텐 기준에 29,500원 이탈되면 정리의 기준 잡아드렸죠. 그게 10월 10일 날짜예요. 네? 10월 10일 날짜에 가지고 나서 음봉 떨어졌는데 죄송스럽지만 이 부산봉 음봉 장대 음봉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 전부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마지막 갭을 메꾸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게 부산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가총액 300억이에요. 살 수 있어요 이거? 시가총액 300억짜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수 있어? 아, 부산산업이 대장주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살 수도 없었던 거를 그래놓고 여기서 주구장창 다 시청자분들 우롱시키다가 거래량 보세요. 예? 없잖아.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아까 보여드린 이격 있죠? 거기서 놓고 보시더라도 거래량 없고 소형주니까 조심하십시오를 얘기해야지 광고를 하지 말고 오늘 상한가 들어왔다 거 보십시오. 거 보셨으면 여기서 쥐가 사지 좀? 못 사지 당연히. 원룸 얻을 돈도 없는데 1,0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사겠어. 예? 여기서도 못 사. 맨날 이런 데서 얘기 말장난만 하다가 주구장 손절 안 했습니까? 아니 여기서 왜 들어가? 거래량이 없는데.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 들어가지. 지금 거래량이 일부 터졌지만 이 추세가 여기까지 온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률이 아직도 39%예요. 요 수준이. 오늘 상한가 가서 땡큐가 아니라 상한가인데도 고점 대비 39% 빠졌다고. 근데 그 말장난에 현혹되면 되겠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거 추천해. 우리나라 이게 300억짜리 푸른 기술 추천해봐요. 뭐 할 거냐고. 여기서부터 밀려가지고 이게 시가총액 1,000억 된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1,000분이서 1,000만 원씩만 들어가면 100억입니다. 10%를 사는 거야, 하루에. 불가능한 얘기를 하잖아, 불가능한 얘기를. 여러분들 현혹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로텐 같은 경우에 거래량 터진다. 언제? 4월 말에. 그 이전에 그렇게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있는데도 못 가.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 4월 19일 GS건설, 현대건설 큰 종목이 막 상한가 진입하고 막 그 근처 올라가고 20%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터지고 장대 항복 나오는 날들만 쫓아가는 거지. 이걸 무슨 오버나잇을 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차익 실현 다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갭을 만들어놨다는 29,500원 라인을 보자. 근데 10월 10일에 이게 이날 이후로 언급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끝. 29,500원 이탈됐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끝. 거래량 없습니다. 죽습니다. 끝. 오늘 하루 반등 딱 나왔다고. 우와, 내가 추천. 여기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런 말장난에 현혹되시지도 또 현혹 당하시지도. 그렇게 해서 결론은 현대로템. 주봉까지.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얼마큼? 이렇게. 아니면 고점은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논리입니다. 펀드멘탈 없어요. 얘가 가야 부산산업도 상한가를 가는 거고 얘가 가야 푸른 기술이 가는 거지. 아니면 개별주로 움직이는 거지. 얘가 못 가는데 푸른 기술이 철도줍니다 하고 상한가 가나? 무슨 교육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잡주를 대장주라고 하는 게 어딨어 잡주를. 에이 나쁜 사람들. 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이나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에서 이슈가 돼서 테마되는 거예요. 그냥 소형주들 몇 개 움직인다고 테마가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근데 그 거래량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이 거래량이 얼마 만의 거래량인지 아세요? 이것도 컨닝하는 사람 또 얘기한다. 예? 현대건설 거래량이 언제쯤 터진 거? 15년 만에 터진 거래량. 15년 만에 터진 이 거래량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나 알고 접근하셔야지. 응? 현대엘리베이터 안한테 딱 언급했다 빠지면 계속 매수하다 이런 날 한번 반등 나오면 왜 보시지 뭘 봐. 큰일 날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앞부분에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삼성 SD, LG화 그런 대형주를 기술적 분석 이전에 뭘 해요? 펀드멘탈 분석을 해야지. 펀드멘탈 분석하고 삼성전자 주식수가 몇 주였는지 이익 소강은 얼마나 했는지 영업이익이 언제 얼마큼 형성이 됐는지 맨날 방송 보면 그거 윤 대표님 좀 알려주십시오. 조알이다가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대건설. 요 반등의 거래량이 제대로 실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GS건설도 지금 아주 뛰어난 위치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다만 고점 대비해서 조정률도 깊긴 합니다만 가장 견고한 흐름을 줬고요. 가장 견고한 누적 수급이 있어요. 4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4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GS건설이에요. 경협주를 떠나서 실적이 또 그만큼 긍정적이에요. 이격도 지난주까지 배웠죠. 편입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거래량이 좀 더 수반되어 주고 수급 부분이 좀 더 들어오는 거 확인되면 좀 이런 종목 편안하게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오늘 교육은 원래 갭인데 앞부분에 오래간만에 반등도 나오고 또 교육도 이런 종목들도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내일 갭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쭉 살펴볼 겁니다. 지금 추세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량한 기술적 분석 요만큼 가지고 마이크로 1시간이면 될 거를 하루 종일 글 올려서 하루를 잡아먹고 내용도 없으면 그거 안 되겠죠. 윤정두 건은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업이 됩니다. 그 기준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이격도 크로스까지 이평선 교육은 다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은 전부 복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돈 내고 배우시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무료로 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이런 거는 윤정두가 더 정확하게 기준점 잡아놨고요. 오늘 같은 날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흐름이 나와요? HB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교육 뭐라고 해드렸어요? 3,000원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하고 1시간 지나고 급락했죠. 1시간 지나고.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은 원래 갭을 배운다 그랬죠. 추세 기준에 갭이라는 것을 배우는 날인데 이 내용만 쭉 보여드립니다. 이거 내일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제대로. 내일 자세히, 제대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만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단타 친다 막 여러분들 막 현혹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거 안 쫓아가도 돼요. 네? 단타 종목은 갭 교육만 한 번만 배우고 거래량 교육만 제대로 한 번 배우면 끝나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량 제대로 교육한 사람 제가 볼 땐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거래량에 대해서 대량 거래량 터지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데 오늘부터 또 컨닝 하겠네 또 윤정두 거. 뭐 컨닝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알려드리면 무료로 전파해주면 뭐 고맙죠.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 뜨고 이 흐름 LG화학의 V자형의 랠리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2016년 5월 18일 날 주봉상의 아일랜드 갭 뜨고 V자형의 상승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랠리. 이러한 갭만 배우시면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하다못해 삼성전자부터 아주 작은 아까 말씀드린 뭐 경협주, 부산산업, 푸른기술 시가총액 300억부터 올라온 그 종목군들의 흐름도 갭과 거래량만 배우시면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부. 아시겠죠? 그 교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연의 안내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11월 3일 날 여러분들께 강연을 진행해 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역 3번 출구예요. 서울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딱 나오시면은 교보증권 본사 빌딩이 있습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나오자마자 교보증권 본사 빌딩이 있는데 거기 19층에서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PPT 자료 무려 264페이지. 어마어마하죠? 거기 있는 내용들 다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려요? 교육만 받아도 끝나나?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까지 싹 다 오픈해드려요. 그럼 최근 들어서 시장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께 종목 막 오픈해드렸죠. 교육용으로.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거는 이니셜로도 드리고 거래량이 좀 풍부하고 거래대금이라도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장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그런 상한가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매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많은 종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나 소량의 금액으로만 요만큼씩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한 변동성으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내일 장중 방송, 또 내일 아침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 장중 방송이나 교육 방송 들으시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국민톡, 노란색 국민톡에 윤정두 주식 투시경 검색하세요. 노란색 국민톡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22시부터 24시까지 교육도 받으시고 장중에 교육, 시황교육, 테마교육, 종목교육 끝내주잖아요. 아시겠죠? 상한가 종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2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즐겁지만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저평가된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함께 찾아보시죠.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급락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만한 믿음직한 실적주 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들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주가 상승 기록이 나오곤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SKC 솔믹스는 SK그룹의 전격 피인수된 이후 그룹사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단돈 1,000원대 주가가 5,000원대까지 단기간 400% 급등했고요. 자, 현대 리바트 역시 현대 백화점 그룹의 피인수된 직후부터 실적이 폭발하면서 수천 원대 머물던 주가가 7만 원까지 무려 1,400%라는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국내 재벌그룹의 피인수된 이후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적이 무섭게 급증하고 있는 초저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이번 실적 급증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7천만 주 이상 폭발적인 쌍끌이 매집을 하는 등 강력한 수급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는 단돈 4,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자, 오늘 종목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재벌그룹과 M&A 이후 전폭적인 지원으로 실적이 무섭게 급증하고 있고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초저가 종목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 스트라이크! 오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국내 재벌그룹인 H사에 전격 인수된 후 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그동안의 부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는데요. 자, 특히 한 해 매출액만 5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기업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계 기업들이 독식하던 시장마저 국내 최초로 공격 진입하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자, 이로 인한 매출 급증과 함께 2014년 턴어라운드에 이어서 올해는 2015년 대비 순이익이 무려 400% 급증한 1,700억에 육박하는 초대형 폭증세가 터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 주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에 10분의 1토막난 단돈 4,000원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세계 1위 기업과의 대규모 계약 체결로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거대 글로벌 기업 4곳과도 1, 2년도 아닌 무려 20년 이상 초장기 독점 계약을 연이어 따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한 계약금만 무려 10조 원이 넘어서는 그야말로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단돈 4,000원대 대바닥자리에서 다시 못 볼 짧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번 수주와 동시에 해외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무려 5천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가져갔는데, 자, 이건 주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고요. 자, 여기에 기관까지 가세해서 2천만 주가 넘는 물량을 집중 매집해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자,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는 이 종목, 지금 4,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3번, 723번을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세계 1위 기업과의 독점 계약 체결로 매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순이익이 1,700억에 육박하는 초대형 폭증세가 터졌는데요. 자, 여기에 추가로 거대 글로벌 기업 4곳과도 무려 20년 이상 초장기 계약까지 연이어 따내면서 10조 원대 수주를 독점하는 세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특히 단돈 4,000원대에 불과한 지금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7천만 주 이상 쌍끌이 매집을 하는 등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조금만 더 늦으면 지금 4,000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국내 재벌그룹인 H사에 전격 인수된 후 실적 폭발이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집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 5,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점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수익정보 김창호 전문가의 고유번호 723번 누르시면 됩니다. 723번입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수익정보 김창호 전문가의 고유번호 723번 누르시면 됩니다. 723번입니다.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